오늘은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그저 너무 값어치를 높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과연 그만한 가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음, 물론 이제 분석하는 방법은 자, 땅값 플러스 그저 우리가 아파트를 평가할 때 대지 지분 플러스 건축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오늘 요즘 최근에 분양한 양정 포레일즈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35평이 5억 1천만 원에 분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35평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지 지분을 몇 프로 정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용적률이 우리가 254% 아닙니까? 그죠? 용적률이 그러면은 35평을 252.54%로 나누면은 한 13평 그죠? 35평 13.7평 그죠? 내 대지 지분이 한 보통 평수에 대해서 한 13.7평이 내 대지 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상가도 빼고 이러면은 실제로는 이제 그만큼도 안 되겠죠. 그럼 한 13평을 보면은 자 여기에 보통 우리가 땅값이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이 위치에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그죠. 길가는 요쪽 이제 길가가 조금 상업 우리가 할 수 있는 길가이기 때문에 여기를 빼고 나면은 크게 이 주택은 값어치가 없는 땅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길이 이게 저 크게 상업 안 되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이 위에 정도는 그죠. 뭐 5, 600 그죠. 이 밑에는 뭐 한 6, 700 길가가 한 뭐 1500에서 2000 정도 안 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땅이 그죠? 보통 평균을 우리가 보더라도 한 6, 700이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6, 700, 700 정도로 봅시다. 우리가 13평에 700 정도를 계산하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35평 나누기 2.54를 하면은 13.7평이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13.7평을 이 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내 아파트가. 그럼 13.7평이라면은 여기서 지금 13.7평 곱하기 평균 이제 우리가 700만 원이라 봐주면은 700만 원으로 봐주면은 9,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작게 봤으니까 14평이라 합시다. 14평 크게 봐줬어. 14평 곱하기 1,000만 원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도 그죠? 1,000만 원을 인정해줘도 평균 뭐 높게 잡아갖고 그러면은 이게 1억 4천이지 않습니까? 그 땅값이. 거기다가 우리가 35평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수는 한 60%, 그죠? 21평, 그죠? 뭐 25평이라 합시다. 그리고 공용 면적이 25평. 그래갖고 우리 35평을 뭐 외관 이런 거 저 다 이제 공사를 포함했습니다. 34평 정도로 잡으면은 그러면 이게 건축비가 우리가 한 600 정도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34평이 600이면은 2억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1억 4천을 더하면은 플러스 1억 4 얼마 있네? 천을 더하면은 3억 4천 4백이면은
이 아파트 34평 가격이 35평 가격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우리가 5억 전이니까 그러면은 3억 4천을 빼면 5억 전에서 3억 4천을 하면은 1억 7천이 이게 지금 건설사 수익으로 잡히는 수익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건설사가 이게, 음, 가격이 좀 많이 남은 거죠. 이, 안 그래도 60, 평수만 해도 우리가 수익이 될 수 있는데, 1억 7천이란 건설사 측에서, 분양사에서 더 가져가는 거죠. 이 5억 천만이라면 우리가 한 3억 5천만 해도 충분히 이게 건축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만큼 부풀려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게 요즘 피를 더 붙으면은 만약에 피가 붙다 6, 7억이 됐다 하면 이게 그죠? 이 앞에 옆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그죠? 분양가에 비해서 지금 1억 7천이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1억 7천. 1억 7천이나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억 7천에 1억 7천, 3억 4천이나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우리가 지은 거를 샀다는 자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높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위치가 요즘 건물 짓는 아파트들은 딱 오로지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 오르막 쪽에 있으니까 그 땅의 가치가 진짜 이거는 뭐 허름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 이렇게 높게 그죠 분양이 되고 또 거기다가 피가 더 붙으면은 부산시에 어떤 땅이든지 우리가 분양을 건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땅이 다 되는 거죠. 어떤 땅이든지 이렇게 조합을 해서라도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땅들이 조합만 구성되면은 땅을 지어도 손해볼 사람은 없는 거죠. 이 건축주나 이게 저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이렇게 지금 높은 지대에 그죠. 전부 다 요즘은 짓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 오르막길을 끼고 지금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점포 그죠? 이것도 서면 아이파크도 거의 뭐 평지는 일부분이고 다 오르막이에 그죠? 이 집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땅의 가치가 거의 없는 땅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연재 레미안, 연지 레미안 파크도 다 그렇고 거제 레미안도 앞으로 이게 집 분양이 되면은 그럴 거고 온천 레미안도 그럴 거고 지금 동네 레미안도 다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땅값이 진짜 뭐 받을 수 없는 땅들이란 말입니다. 이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땅들을 지금 헐어가지고 건물 짓는데 지금 이렇게 8억까지 우리가 여기 땅값도 그래 비싼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는 비싼 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8억을 뭐 요즘에 우리가 가격 정도 되면 한 1천만 원 정도 될 거. 여기는 뭐 한 500만 원, 그죠? 평균 500만 원만 해도 충분한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그죠? 그런데 이게 34평이 8억에 500만 원을 하면은 우리가 15평을 쳐줘도 우리가 15평을 쳐줘도 땅을 15평 곱하기 500만 원을 쳐줘도 실제로 7,500만 원밖에 땅값이 더 됩니까? 34평에. 그러다가 건축비가 그죠? 34평 한 2억, 6, 3, 68, 한 2억을 쳐줘도 7,500에 2억 7,500. 충분한 가격이 지금 8억 3천이라는 우리가 뻥튀기 가격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분양 가격도 사실은 이게 저렴한 값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차피 도로가 넓힌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내부 도로가 다 빠지기 때문에 도로를 넓혀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건축하고 건축사에 이익이 남는다고 봐셔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지대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상업지역도 그렇습니다. 상업지역도 우리가, 상업지역도 보면은, 사실 이 앞에는 뭐 4천만 원 이렇게 뭐 하겠지만은, 사실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업지역은 또, 용적률이 884%란 말입니다. 그러면 35평에 나누기 8.84면은 자기 지분은 4평밖에 안 된다면 4평, 그죠? 4평이 여기에 4평을 우리가 어, 땅값을 여기에 우리가 뭐 앞에는 5천만이라 하고 뒤에는 우리가 뭐 1천만원 안쪽에 그러면 한 2천에서 그죠? 2,500 정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2,500만원을 쳐주면은 1억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땅값이 우리 35평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땅값이 1억밖에 안 되는 땅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35평 했단 말이에요. 35평 건축비가 2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플러스 그럼 3억밖에 안 되는 가격인데 3억이면 충분한 우리가 건축이 가능한 앞 지역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9억 8천 10억이란 말은 6, 7억이 지금 음, 우리가 거품이 생긴 거란 말입니다. 물론 3억이라서 3억이라는 가치를 쳐주면 안 되겠죠. 그죠? 3억에서 플러스 이제 역세권 이런 걸 따져갖고, 우리가 한 4, 5억 정도, 5억 정도만 해도 충분한 가격이란 말입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그죠?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땅값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금 분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 우리가 3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다 치면은 역세권에 자 역세권에 우리가 한 2천만 원짜리 땅을 30평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내가 샀다가 자 30평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6억짜리를 내가 땅을 샀단 말입니다. 꼬마 상가를 그러면 여기 세를 6억이면은 3, 6, 18 우리가 18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 6억 정도 180만원의 월세를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180만원 그러면은 이제 땅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건물을 짓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30평에 곱하기 0.6, 60%를 18평을 곱하기 4층을 지었단 말입니다. 4층을. 그럼 72평에 건축을 했을 때 우리가 한 450에서 상가는 그렇게 많이 안 드니까 450을 평균 잡으면은 3억 2천만 원을 우리가 들였어. 그러면 9억, 건물지 9억이란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9억 2천, 9억 5천을 칩시다. 9억 5천만 원을 지었을 때, 그럼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게 10억이니까 300만 원의 월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월수가. 그죠? 세입이. 이런 땅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훨씬 이득이 되겠죠. 그럼 땅값이 우리가 지금은 2천이라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은 땅값도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10년 뒤에 이 4억까지, 평당 4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30평의 가치가. 그럼 4억을 가면은 4천만 원에 30평이면 12억이지 않습니까? 건축되어 있는 걸 아예 사와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만한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우리가 꼬마 상가 같은 거 땅을 잘 알아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런 땅값 대비 우리가 월세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를 받고 아파트는 뭐 한 채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조금 저렴한데 사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구축 아파트도 보면은 위치가 좋은 데가 많단 말입니다. 자, 10년 정도 넘은 16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내가 위치가 좋은 데가 더 많다고 했죠. 전 거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제 홈타운 2차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평지 이 정도 위치의 땅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지금 한 1,500원, 최소 1,500원 잡아줘야 되겠죠. 1,500원, 그죠? 평균적으로. 그럼 35평을 한번 보면은 30평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0평대가 35평이 지금 용적률 343이란 말입니다. 35평 나누기 3.43 10평 대지분이 있네요. 그죠? 곱하기 1,500에서 2,000 정도 할 건데, 이게는 1,500만 원을 계산하면은 1억 5천, 그죠? 1억 5천에, 자, 건물 가격은 우리가 19년 차니까, 우리가 3억 5천에 35평 곱하기, 일단 건축비를 지금 짓는다 하면은, 우리 600으로 보면은, 2억 1천만 원에서 감가상각률을 1년에 우리가 3%로 보면은 19년이니까 한 60% 빠지니까 곱하기 40%, 60%는 빠지니까 곱하기 지금 남은 거는 40%, 42%, 43%가 그저 남아 있겠죠. 그러면은 곱하기 0.43%를 하면은 9천만 원을, 그죠? 9천만 원, 건물 가격이 한 9천만 원 정도 치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건물 가격 9천만 원에 10.2평, 10평 곱하기 우리가 1,500 정도 하면은 땅값이 1억 5천이랬죠. 1억 5천300, 1억 5천300 정도 하니까 1억 5천300 플러스 아까 한 1억 정도 됐죠. 그죠? 건축비가. 그러면 플러스 1억, 한 2억 5천, 2억 5천인데 지금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죠? 평균 가격이. 그러니까 한 2억 정도가 우리가 이 더 먹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신축은 지금 분양 가격이 충분한 가격을 우리가 피를 만약에 그어서 2억이나 이렇게 더 주고 산다면은 엄청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샤파트랑 그 피를 우리가 너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이것도 시간 지나면 그저 구축이 되는 거고, 그 위치가 이래, 사실 이런데 위치 가격 땅값하고 이런데 위치 땅값하고, 그죠? 엄청 원래는 뭐 한 3배 정도 차이 나야 되겠죠. 그죠? 여기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이거 좀 약하게 잡았는데 여기를 너무 높게 잡았죠. 완전 히 버려진 땅은 이건 뭐 누가 300, 400주도 안 사는 땅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위에가 이 정도 위치의 땅들은 전부 다 쓸모없는 땅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땅들을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뻥튀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그러면 평당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35평을 분양한다 하면은, 자, 용적률이 이게 뭐 한 280%, 270% 보고, 아까 270%면 14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14평에 우리가, 이건 뭐 한 500이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은. 그럼 땅값은 우리가 7천만 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건축비가 2억이면, 2억 7천이면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2억 7천이면은. 그럼 2억 7천에 2억 7천만 원에 나누기 35평을 하면은 700만 원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분양가가 1억 7천을 만약에 한다면은 1억을 우리가 더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분양해서 물론 이제 하면 그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데 실제로 우리가 3년 뒤에 우리가 입주하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또 1억 7천이면은 1700에 곱하기 35평 하면은 한 6억 정도만 해도 이게 충분한 높은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피를 뭐 2억 더 주고 3억 더 주고 산다. 그러면은
7억에서 8억에서 6억이니까 8억에서 9억까지, 그죠? 이게 9억까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럼 안 맞죠, 이게. 우리가 땅값을 비교해보면 이 분양 가격에 피를 더 얹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 비싸게, 지금 분양가도 비싸지만은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건축을 했을 때 한 2억 정도 우리가 더 준다 보면은 우리가 땅값 계산했을 때 2억 정도 더 계산하고 본다 하면 딱 맞을 건데, 근데 이 너무 그죠, 이렇게 비싸게 우리가 가격을 치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건축을,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는 지금 현재 이 분양 가격들을 보면은 어떤 땅이라도 허물어 갖고 지금 지어도 손해가 안 나는 장사란 말입니다. 어떤 땅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죠? 어떤 땅을 지어도 우리가 상업지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건축비가 너무 비싸게 지금 인정이 되어지고, 거기다가 피까지 계속 붙으니까, 물론 부산을 떠나서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서울은 이제 워낙 땅값이 뭐 부산보다 훨씬 비싸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땅이 없으니까 부산은 땅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3만대 땅들이 남아도니까 계속해서 지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다 지어버리면 됩니다. 지금 산 위에 있는 아파트들 뭐 재건축이고 뭐고 다 허물고 지으면 됩니다. 뭐 15층짜리 아파트도 허물어 갖고 지도 충분히 그만큼 뽑고도 남는 장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너무 높게 지금 분양이 되고 또 그만큼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 여기집니다 똑똑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똑똑해야지 이렇게 분양 가격이 높지 않을 건데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죠? 30평대가 지금 보면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전부 다 5억, 4억, 4억, 그죠? 4억, 5억, 6억, 그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이래 6억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죠, 이기가, 그죠? 이가 6억까지 올라가 버렸고, 5억 천이 6억 됐고. 자, 이런 거는 이제 3억 4천에 이제 분양해갖고 4억 천이 됐네요, 그죠? 3억 4천만 해도 이 땅값이나 크게 차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 그제 땅이나. 근데 이게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만한 같이 등달아서 땅값이 올라간 거죠. 여기는 뭐, 땅값이 뭐, 300 정도밖에 더 했겠습니까? 3, 400. 우리가. 주택가는, 그죠? 주택가는 얼마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물어야 우리가 땅값이 뭐 한 500, 700, 뭐 1000만 원, 그 정도 하겠죠. 좀 더 좋으면 한 1500. 그러니까 지금 평지에 우리가 상가를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지금 3천, 4천, 뭐 이 정도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한 땅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지에 우리가 상가를 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정도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주택은 그냥 있으면 노후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후화되는 거. 근데 상가는 더 지금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위치가 좋으면은. 땅값이 어디가 올라가겠습니까? 고지대가 올라가겠습니까? 평지가 올라가겠습니까? 역세권 평지가. 차이가 계속 많이 벌어지겠죠. 고지대는 계속해서 땅값이 변하지 않겠지만은 평지는 계속해서 역세권 평지는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주택이 얼마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택은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는 신축에 우리가 사람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축 가격이 막 오른단 말입니다. 피들 2억, 3억 주고도 산단 말입니다. 재건축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 분양을 빼고 자 이런 거는 지금 보십시오. 벌써 10억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 땅값이 우리가 얼마로 치겠습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5억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값인데 지금 10억까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땅값을 더
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수록 건설사들은 이익이 많이 남겠죠, 더. 그죠? 추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는 맞지 않다. 인정을 했을 때 가격이 천- 그럼 구축이 이렇게 올라가면 구축이 나중에 따라가겠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어 버리면은 구축이 따라갈 거고 인정이 안 되면은 신축 아파트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이라고 해서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건축비가 지금 현재 건축비만으로도 충분한 이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만큼 부풀려져 있단 말입니다. 한 30%는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피를 한 50%까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100% 정도 우리가 피까지 닿으면 한 신축 아파트들은 한 100% 거품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안정화될지 이제 신축이 내려갈지 구축이 올라갈지는 이제 가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경기 상황이죠. 우리가 수입이 이제 그거는 이제 부산 시민들의 경제 여력이 좋아지면 좋을수록 땅값은 올라갈 거고 경제 여력이 나빠지면은 자꾸 어, 구축을 낮은 가격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되면은 신축 아파트 값이 내려갈 것이고 저는 그래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우상향할 건지, 그러면은 우하락할 건지, 저는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